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60원이 올라서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정에 앞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영계의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최저임금의 사회적 또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460원, 약 5% 정도 오른 수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급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장님?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건 시간당 임금을 정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시급으로 월급 저희 급여를 갖다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월급으로 받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체로 계산을 하면은 월 단위 최저임금은 한 200만 원 조금 넘어가지고 201만 580원 이렇게 됩니다. 네. 연봉으로는 한 2,4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심의 기한 내에 결정이 되긴 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는 것 같아요. 9,620원이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된 금액입니까, 이게? 그게 이제 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네.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네. 거기서 다시 취업자 증가율을 다 빼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5%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넌 산식에 봐도 물가 상승률만 해도 한 4.5%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정부가 예상할 때 한 4.7%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가 상승률을 갖다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공익위원들이 산출 기준 자체가 타당한지도 궁금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도 이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 산식이 옛날 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에 재계에서 얘기하던 거고 노동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랬던 건데요. 대체로 보면 노동계나 종래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해주는 것은 일치하는데 거기다가 특히 최저임금 같으면 소득 분배 개선치를 더 더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 대체로 보던 시각이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전반적인 임금 갖다 억제하는 차원에서 소득 분배 개선치는 더해주는 건 빼고 오히려 취업자 증가율이다 하는 것 갖다 빼준 건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취업자 증가율 같은 경우 경기가 아주 나빠가지고 취업자가 오히려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임금 인상률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고 하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산식입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또 경영계 측도 반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5%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적정하다 보기보다는 아마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는 고육지책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워낙 어렵다고는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요. 그러고 하는데 물가는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갖다 그나마 좀 충족시키는 최저선으로 5%를 책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화요일이죠. 최저임금 결정 시한 하루 전에 이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경청 회장단 만나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다. 좀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얘기한 워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체 있는 직원들 임금 갖다 자제해라 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그러고 한데 오히려 경총 회장단을 만나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회장단이라든가 고위 임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많이 받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상위 1% 같은 경우만 해도 1억 한 6천만 원 가까이씩 이상은 다 급여를 다 받고 있고 그러고 한데 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회장단의 뭐 연봉 반납이라든가 동결을 갖다 얘기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부 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저기 뭡니까 연봉을 갖다 일정 부분 줄인다거나 반납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거는 전부 빠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뭐 직원들 임금을 다 자제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좀 이렇게 봅니다.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결국은 고물가를 막기 위해서 그 대책을 하나로서 임금 인상 억제를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 사회가 특히 네.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초점은 좀 달라질 텐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고물가가 얘기되는 시대라고 하면은 저임금 노동자들로서는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일정 부분 생명줄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생명줄이다 이거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이런 걸 밝힌 바가 있는데 요거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기 자꾸 최저임금 자체에서의 차등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일단 지역별 차등임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안 되고.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가 이제 법상으로는 근거는 있는데 88년에 최저임금 처음 도입한 첫 해만 그거 갖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은 운영을 갖다 안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한 이유 같은 경우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 내에서 너는 요거 받고 너는 이거 받아라 해가지고 업종별로 차등을 둘 근거를 갖다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업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업종도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업종이라 해도 그 내에서 워낙 저기 지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워낙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금년에도 또 그거 갖다 검토하고 표결까지 한 것 같은데 표결 결과 또 그것도 이제 부결이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법적으로도 봤을 때는 쉽진 않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뭐 안 되는 걸로 했고 앞으로도 좀 만만치는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앞으로도 저는 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자꾸 그 차등을 찾는 것은 안 맞고 거기서 안 된다. 오히려 차등을 갖다 두려고 하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 기준은 이렇게 하나로 좀 정해주고 그걸 갖다 상회하거나 뭐 차등을 갖다 두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업종별 교섭이나 업종별 임금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성격일 것인데 그걸 자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연세대 그 청소 노동자들 저거 지금 임금 인상 또 그리고 학내 샤워실 설치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임금 인상 요구 내용을 보니까 인상분 440원 올려달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대 지금 노동자들 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최저임금이고 강제력이 없는 겁니까?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반드시 줘야 되는 강행 법규고 한데요. 그거 한데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자가 계속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 통계를 놓고 보면은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면 오히려 이제 그때그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좀 증가하는 것으로 좀 나오곤 하는데 일단 최저임금 미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부가 그걸 갖다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강행력이나 근로감독을 갖다 그만큼 부실하게 하면 할수록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일단 ILO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거고요. 그 면에서 과거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반영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노사 당사자나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감독 행정 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강하게 한다면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그런 업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예. 자, 근데 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연세대 측에서 연세대 노동자 측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또 학생들은 또 학습권 침해됐다 또 이렇게 소송 건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참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 활동이냐 이게 정치적 집회냐 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과거 같으면 좀 학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네. 어떻게 보면 내 권리만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권리 갖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따뜻한 연대의식을 갖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최저임금 1만 원 이게 윤석열 정부 뭐 공약은 아니었죠. 하여튼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뭐 5% 올리면 다음 정도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전 2017년 대선 당시에 그 당시에 5 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거거든요. 그때 후보들이 공약했던 겁니다. 10,000원짜리 후보. 10,000원이요. 2020년이냐 2022년이냐 이 차이인데 그런데 대체로 내년에 이제 금년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이 됐으니까 이제 내후년에는 한 4%만 올리면 10,000원 넘어가거든요. 그 면에서 뒤늦게 한 2024년 정도에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혹시 지금 공약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대선의 후보들이 낸 공약입니다.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 바뀐 후도 지금 아직 달성이 안 됐는데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을 앞당기지 못하는 거 이 부분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5 후보 모두가 공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좀 사회적 합의였다. 5년 전에. 그거 한데 그 부분이 뭐 후보 공약에 따라서는 4년 또는 2년 정도 지체돼 가지고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아쉬움은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선 한국노동사연구소 전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